자, 아무도 한국에서 이 타다 택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때 제가 타다 택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어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걸 가지고 모빌리티, 비즈니스라고 하면서 이게 마치 새로운 개념의 4차 산업혁명에 속하는 중요한 것처럼 장난치는 한국의 이 업계가 웃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돈을 벌고 준 재벌이나 재벌들이 이런 분야까지 뛰어들어서 마치 이 뜯어먹으려고 하느냐. 택시 업계는 택시 하던 사람들, 택시 회사나 택시, 개인 택시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두는 게 낫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카오 독점 행포가 너무 심하다. 경쟁으로 지금 패닉을 정대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이 택시 잡을 때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지 거리에 가면 택시 잡기가 어렵습니다. 빈 택시가 지나가도 예약해가지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택시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 카카오예요. 자, 이게 맞는 거냐? 월 99,000원을 내면 배차 혜택을 주는 카카오의 새로운 택시, 유료 요금제, 독점적인 플랫폼 진남용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들은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인 택시 기사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카카오의 독점적 행포 때문에 일반 콜들은 카카오티나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콜 받기가 어렵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카카오만 이용하니까요. 이게 그거하고 똑같죠. 배달의 민족인이 이런 거 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서비스를 해주는 고마운 어플처럼 보여서 자영업자 식당 하는 분들이 매출 올라간다고 좋아했지만은 나중에 그들이 수수료를 올려서 식당 주인과 그것도 시켜 먹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플랫폼 업계에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80%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자, 4, 5년이 지나면 다른 통신이나 유통, 쿠팡도 똑같고 배달의 민족도 똑같고 결국 이것도 플랫폼 산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독점을 할 때까지 독점으로 진행될 때까지 가입자를 확보할 때까지만 이 발톱을 안 드러내지 독점화가 돼버리고 나면 비용을 인상하고 그 비용 인상이 소비자에게 나중에는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런 형태의 어플 경제는요, 처음에는 어디서 돈 땡겨 와가지고 외국의 사모펀드나 이런 데 돈 땡겨서 점유율을 높이는데 서비스를 이렇게 막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비용이 거의 없이 되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고 점유율이 딱 높아지고 독점이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수수료를 소비자 그리고 이 택시회사 등에게 다 올리는 겁니다. 카카오가 최근에 구글로부터요 565개 투자를 유치했는데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등에서 협업을 강화해 갈 거라는 거죠. 자, 구글이 지금 구글 차를 만들고 구글이 자율진행을 지금 구글 지도 사업 등을 바탕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티맵 소카가 카카오 독주를 막는다고 나섰지만은 이거는 독점이냐 아니면 과점이냐 차이밖에 안 되는 거죠. 우버와 티맵이 최근에 또 합작해서 우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1위 내비게이션 티맵의 이점을 살려서 합리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하겠다. 소카도 가맹 택시 서비스인 타다라이트 요금 할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것끼리 막 터지는 싸움을 해서 독점이냐 과점이냐를 하는 것이지 결국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독점으로 가는 거는요. 자, 그래서 법인하고 개인 택시가 독점 사업자 카카오가 행포를 부린다며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택시 담당자는 마냥 카카오가 나쁘다는 식으로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쓴소리를 했다는 웃기는 인간들이죠. 자, 카카오가 편익을 정진시켜 준다고 그 편익은 일시적인 거예요. 나중에 그 편익은 비용의 증가와 독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굳이 혁신이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플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지금 카카오가 뭡니까? 다음 카카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이라는 이 한국의 과점격인 일종의 과점격인
이 검색에 바틀넥 현상을 하는 다음하고 카카오를 합친 다음에 SNS 카카오를요. 여기에 택시를 붙이고 여기에 결제를 붙이고 이러면서 지금 거대하게 카카오가 한국의 각 분야를 장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산업까지 뛰어 들어가 가지고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과다한 수수료를 떼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는 카카오 팬드는 사람이 많지요. 공무원, 또 무슨 연구기관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언론사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일종의 이것들은 혁신이다. 혁신을 갖다가 못하도록 막는 규제는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지금 플랫폼 택시 발전 및 독점적 지배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했어요. 일부 플랫폼 업계의 독점적 지배, 즉 카카오의 독점으로 인한 가맹 수수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일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티는 승객 2,400만 명, 기사 24만 명이 가입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가 가맹 택시에 가입한 법인 택시에게서 받아가는 수수료를 문제를 삼았는데 카카오가 손해를 감수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난 뒤 이제는 수익을 올리겠다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한 가맹 계약을 맺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며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출 중개만 하던 과거에는 택시와 승객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법인 택시로부터 전체 운행요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에서 발생하지 않은 호출에서 발생한 매출도 카카오가 수수료를 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가 중복 가맹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한 여객법 개정안도 도마에 올랐는데 빵집이나 아이스크림 가게에는 한 브랜드의 제품을 팔아야 하는 통일성 유지 의무를 지울 수 있지만 택시라는 것을 갖다가 이 여러 플랫폼을 선정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카카오 택시가요,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똑같아요. 배민이 처음에는 할인 쿠폰 뿌리고 수수료 안 받으면서 장악하고는 그러고는 팔아서 수조원 벌어서 떼돈 벌고 나눠 갖고 돈 빌린 사람 이제 이자 쫙 쳐서 돌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또 보장도 돌려주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독점이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소비자와 식당에서 뜯어보자. 결국은 지금 카카오도 택시 회사나 개인 택시 기사나 소비자인 택시 승객에게서 뜯어보자.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 산업을 저희들은 행명21은 못하게 해야 된다. 왜 이걸 하느냐? 이거 없어도 과거에 콜택시 기능 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런데 이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플랫폼 사업을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분야가 다 플랫폼 사업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가 다 사라지고 플랫폼과 배달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만 남을 거다. 나머지는 거기에 다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도 노예가 되고 플랫폼 사업을 위해서 택시를 갖다 대는 사람도 노예가 되고 배달하는 사람도 노예가 되고 거기에 납품해서 물건 파는 사람도 노예가 되고 식당 주인도 노예가 된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은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악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방해한다.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오늘 아침에요, 시험난 청년들을 해가지고 동아일보에 아낄 거는 식비밖에 없다. 3,000원 식당 찾고 하루 2끼만 먹는다. 굶으면서 버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보도되었습니다. 하루에 2끼만 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루 내내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마음껏 음식을 먹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들어오는 돈은 작고 반값에다가 통신비 내야 되고 하니까 먹는 걸 아낀다. 아낄 거는 식비밖에 없다. 청년 37%가 돈 없어 끼니를 거른다. 저렴한 학교 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외식을 해도 7, 8천 원짜리 백반을 자주 먹는데, 자, 이런데 이렇게 해도 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겁니다. 알바 구하기도 어려워서 생활고가 가중되는데 결식 경험자의 52%가 과자로 버티고 있다. 36%는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굶고 있다. 부모와 떨어진 취업 준비생의 고충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취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과정, 또 취업했다가 또 다른 쪽으로 또 다른 취업을 하려고 쉬어 있는 시간, 아르바이트로 버티는 시간, 이런 이행기에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청년층의 빈곤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도 청년 빈곤층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부가요, 청년들이 굶주리다가 사망했다는 사연을 듣고 서울 성북구에 청년 밥상 문간이라는 걸 차렸어요. 3,000원에 김치찌개, 공깃밥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게 해주는데 주머니가 가벼운 청년들한테는 아주 반가운 식당인데, 여기 가면 혼밥하는 청년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밥을 먹는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 구호단체, 한 구호단체는요, 지금 밥을 못 먹는 청년들을 위해서 도시락 사업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반값에 할인해주는 앱도 인기를 끌고 있대요. 그래서 식비 절약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금 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이 음식을 여기에 올리면 이제 이걸 이제 신청해서 받아가는데 50만 회나 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풍요의 시대에요. 정말 풍요의 시대에 청년 37%가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고,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있다가 3.6%, 1개월에 한두 번 있다가 6.4%, 일주일에 서너 번 있다가 8.6%, 일주일에 한두 번 있다가 18.5%.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르는 청년이 18.5%라는 겁니다. 지방에서 올라온요, 20대 한 학생은요, 자, 그냥 20대 대학생 한 여학생은 하루 식비가 5,000원이래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집에서 하고 나오면 점심 저녁이 걱정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하는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점심과 저녁을 밖에서 다 사 먹어야 하는 날은 한 끼는 굽고 한 끼는 밥버거나 토스트로 때운다는 거예요. 밥버거라는 거는 뭡니까? 밥으로 만든 버거를 이야기를 하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0에서 29세 청년 607명을 동아일보가 조사한 결과 현재 소득이 없다가 30.5%, 28%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이라고 하고 있고, 청년 10명 중 4명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끼니를 이렇게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굶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 풍요의 시대예요. 한참 사회에 진출하려고 공부를 하거나 또 이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끼니를 굶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돼 버렸는지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대학생에게도 취업 준비생에게도 무상급식을 허락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앞에 말한 어플 경제가 결국은 청년들 굶는 문제와 연관이 되고 있다는 걸 이해가 안 가십니까? 각성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We are